불과 4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라는 역사적 정점을 찍은 디지털 금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기대감 속에서 월가는 환호했고 개미 투자자들은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2026년 2월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비트코인은 단 일주일 만에 15%가 넘게 폭락하며 한때 6만 달러 바닥을 위협했습니다. 고점 대비 40% 가까운 나라. 시장을 지배한 것은 공포지수 9라는 극단적 수치였죠. FTX 붕괴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3가지 핵심 질문을 다룹니다. 첫 번째, 7만 달러 저지선마저 무너뜨린 이 폭락의 실체는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시장은 비트코인을 버리고 모든 자금을 AI 주식으로 이동시키고 있을까요? 세 번째, 공포지수가 최저점인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26년 하반기 회복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12만 달러의 꿈을 꾸던 투자자들이 이제 5만 달러 붕괴를 걱정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트럼프 재선 기대감 속에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특히 블랙록의 아이비트 ETF는 순자산 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로 기록되었죠. 개미 투자자들은 디지털금의 시대가 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2026년 1월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최장기 약세장에 진입했죠. 고점에서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은 30% 이상 하락했고 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어요. 특히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의 급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 일주일 만에 8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초반까지 무너지며 15% 이상 폭락했어요. 한때 디지털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 낙인 찍혔죠. 이 하락의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의회에서 조착 상태에 빠졌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은 멈춰섰죠. 더 큰 문제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던졌어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들은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었고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었죠. 비트코인 폭락의 핵심 방아쇠는 금리였어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된 케빈 워시의 매파적 행보가 시장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죠. 이는 위험자산 전반에 충격을 가했어요.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져요.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비트코인은 이 흐름에 최전선에 섰습니다. 더욱이 미 달러와 강세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역사적 패턴이에요. 2026년 2월 초 이란과 미국 간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졌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은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은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청산당했죠. 공포는 공포로 나왔고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결정적으로 암호화폐 공포지수가 9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0에서 100 사이로 측정되는 지수에서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는 수치에 FTX 거래소 붕괴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투자자들은 방어적 포지셔닝으로 급선회했고 매도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2026년 비트코인 회복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도 점차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왔죠. 24시간 만에 25억 6천만 달러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약 3조 3천억 원 규모예요.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죠. 비트코인은 한때 6만 달러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악순환이 시작되었어요. 가격 하락이 강제 청산을 유발하고 언제 청산된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한 분석가는 이를 레버리지, 헤지펀드의 붕괴라고 표현했죠. 특히 블랙록의 아이비트 ETF에서도 충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2월 5일 하루에만 1억 7,500만 달러가 유출되며 비트코인 ETF 전체에서는 4억 3,4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 낙관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블랙록 IBT ETF 옵션 거래량이 233만 개야 9억 달러의 프리미엄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형 펀드의 마진콜이 이 폭락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어요. 차입금으로 콜옵션을 매수했던 펀드들이 비트코인 하락으로 담보를 요구받았고 이들이 IBT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충격이 증폭된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조차 손실, 매도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는 약세장의 마지막 신호인 항복을 시사하는 움직임이었죠. 12만 달러를 보던 투자자들은 이제 5만 달러 붕괴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약 200개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들 기업에게 비트코인은 신념의 상징이 아니라 분기마다 재평가되는 회계 자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익계산서에 즉시 반영되고 이는 주주와 리스크 관리, 부서의 압박으로 이어지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은 상승보 리스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왼쪽으로 갈 때 자본의 큰 흐름은 오른쪽, 즉 AI를 향해 무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 아닌 단순히 돈줄이 마를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투기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주식들과 비트코인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자 비트코인은 그보다 훨씬 더 깊게 하락했죠. AI 섹터와의 커플링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증폭시킨 겁니다. 2026년 2월 7일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7.8%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3,250억 달러 증가했어요. 이는 약 422조 원 규모죠. 이 반등의 촉매는 아마존이 올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2026년까지 AI 인프라에 총 6,5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이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규모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수요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이를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 평가했죠. 자금은 확실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했지만 AI는 빅테크들의 6,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시장은 냉정하게 선택했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수천 개의 알트코인들도 함께 무너졌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핵심 지지선을 방어하지 못하며 시장 전반에 약세 압력이 지속되었죠. 2026년으로 빠르게 넘어온 지금도 알트코인의 수가 수천 개로 증가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등락을 따라가며 진정한 분산 투자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AI 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랜더. 패치 AI 같은 AI 테마 코인들의 가격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주식 흐름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국 투자자들은 밈 코인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이 AI 내러티브와 결합하면서 변동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외쳤지만 정작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기대감만 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2026년 2월 현재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클래리티 법안조차 의회에서 도착 상태에 빠져 있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역시 멈춰섰어요.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혜택이 보이지 않자 희망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책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그 틈에서 추락했죠.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문의는 지속적으로 표류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와 은행권 간의 충돌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재선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규제 개선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셧다운 우려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선안에 서명했지만 국토안보부의 자금은 8일 도에 소진될 예정이었습니다. 2월 14일까지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어요. 투자자들은 실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막연한 환상에 불과했죠. 구체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시장 심리를 되돌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며 비트코인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SEC와 CFTC의 규제 현대화 작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확대가 기대했던 규제 명확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비트코인은 불확실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시장은 정책이 아닌 실물 경제 지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달러 강세, AI 투자 같은 구체적인 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레토릭은 더 이상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했죠. 공포지수 9라는 극단적 수치 속에서 역설적으로 전문가들은 바닥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FTX 붕괴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이 공포야말로 시장 반전에 연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AI 분석에 따르면 이번 암호화폐 하락장은 2026년 2분기에서 3분기 초 사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구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회복할 때 보다 명확한 회복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금리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도 점차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왔죠. 과거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018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2년의 대형 하락장 모두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격한 폭락 이후 4개월에서 8개월간 조금 박스권에서 횡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방 압력을 소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는 극대화되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다시 진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간이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을 구조적 붕괴가 아닌 베어마켓 말기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영국 서식스 대학교 캐롤 알렉산더 교수는 올해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평균 가격 약 11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 CEO 시드니 파월은 금리 인하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힘입어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17만 5천 달러로 제시했다. 그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며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어요. 2026년 중 거시 환경이 안정되고 유동성이 개선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 횡보 국면을 거쳐 점진적인 회복 사이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금리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파입 비용이 낮아지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롬 파월의 임기가 5월 종료되면서 투자자들은 후임 의장의 통화,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어요. 케빈 워시가 지명될 경우 매파적 성향 때문에 초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이를 소화하면 오히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블랙록의 IBT ETF가 여전히 70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장기 유출이 있었지만 이는 패닉 속 조정일 뿐 기관들의 장기 관점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에요. 블랙록은 2026년 테마 전망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자산 토크마를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주제로 강조했죠. 약 200개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비트코인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유동화할지가 2026년 하반기에 핵심 변수입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회계산 부담이 줄어들면 오히려 추가 매집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코인쉐어즈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사이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에 더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비트마이닝 수석 경제학자 유에이 양도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달러부터 22만 5천 달러 사이에 넓은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과거 패턴을 보면 대형 하락장 이후 비트코인은 항상 4개월에서 8개월의 횡보 국면을 거쳤습니다. 현재가 바로 그 구간일 가능성이 높죠. 2026년 하반기 금리 인하와 유동성 개선이 본격화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2월의 폭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경제와 AI 산업에 묶인 거대한 금융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추락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분포지수 9, 25억 6천만 달러의 레버리지 청산, 블랙록 ETF에서의 대규모 유출까지 모든 지표가 패닉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극단적 공포야말로 기회의 신호일 수 있다고요. 2026년 하반기 회복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야 해요. 둘째,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되어야 하죠. 셋째,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구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워런 버핏의 이 격언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통할까요? 현재 공포지수 9는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단기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시점이었죠. 6만 달러라는 사선에서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그 결과는 멀지 않은 하반기에 결정될 것입니다. 금리, 유동성, 그리고 기관들의 선택이 비트코인의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